캐머런 정부의 오스본 재무장관이 세제계획안을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강동균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세제계획안을 발표했습니까? 네, 오늘 정확히는 올해 예산안, 예.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5월 7일 날 보수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독보하면서 그때부터 복지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 를 예고를 했었고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네. 올해 예산 내는데 이게 보수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한 게 1996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예. 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노동당이 집권을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단독 정부를 다시 구성을 했는데 보수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예산안입니다. 핵심은 96년 같으면은 20년 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보수당이 자기 말하자면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네, 예, 편성한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는 줄이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도 낮추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 최저임금은 올리겠다. 예, 세 가지 핵심이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지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 예, 이겁니다. 그 영국이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말이 예. 있듯이 그런 말을 처음 만들었던 국가였고 예. 그동안에 이제 영국병이라는 복지 혜택이 뭐 너무 질병이죠. 과다해서 뭐,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지 내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이 복지 지출 삭감은 캐머런 총리가 총선 때부터 내세운 가장 공약을 중요한 했죠. 공약이었고요. 예, 이 연간 12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복지 120억 파운드, 21조 2천억 원 21조 정도, 200억 원. 200억 원 정도. 예, 이걸 줄이겠다. 근데 현재 그 영국 야, 정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영국 정부의 복지 예산이 2,200억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4조 1,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영국 정부 전체 예산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전체 예산의 30%. 복지가 예, 복지 예산 30% 정도 차지합니다. 30%를 예. 차지하는 복지 예산 중에 한 5% 정도 삭감하는 거군요. 예, 올해만 일단. 올해만. 예, 그렇습니다. 아, 셉니다. 예, 근데 2018년까지는 300억 파운드로 약 300억 파운드. 약 52조 원의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 아, 상당히 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7,42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하면 1,295조 정도 되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영국 정부 예산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올해 이제 7월 3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때 384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올해 예산이. 근데 이 중 이제 영국처럼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보건 분야, 그다음에 복지 분야, 예, 고용 분야 예. 이런 세 가지 분야 예산을 합치면 한국이 120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높습니다. 예, 30% 넘습니다. 31.3%.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나 정부의 그 GDP 규모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영국의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1295조 6,359억 원입니다. 1295조 중에서 예. 이번에 얼마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올해 일단 21조 200억 원을 줄이고요. 21조 줄인다. 예. 그다음에 2018년까지는 52조 원을 줄이겠다. 그럼 일단 1.5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5%. 예. 복지 예산으로 따지면 한 5% 정도를 올해 매년 거의 삭감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그림을 예. 들고 나오셨는데 예, 그걸로 내용을 보면 예, 이제 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 그동안에 이제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줌을 좀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금을 줬는데 이걸 이제 대출제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1세 미만에게는 주택 지원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예 없애기로 했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주택 수당하고 세금 환급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이거는 4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예. 늘리지 않고 예.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층의
가구당 연간 복지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그게 26,000파운드 정도 복지 예.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이 약간 넘는데요. 예. 많이 그게 크네요. 이제 런던 지역 거주자는 이거를 23,000파운드, 약 4천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이외 거주자는 3,500만 원 정도로 약 1,000만 원을 줄여나가 예. 1인당 예. 1,000만 원을 그런 혜택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이 복지 지출 삭감뿐만이 아니라 탈세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예. 총 370억 파운드, 약 64조 6천억 원을 줄이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된다고 봐야죠. 이제 단독 정부, 과반 이상의 단독 정부이기 거기는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게 가장 예. 큰데요. 현재 그 영국의 법인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2017년에 19%,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8%로 2년에 한 번씩 1%포인트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리는군요. 예,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율이 2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2%포인트가 낮는데 더 낮추겠다는 거죠. 예. 주요 국가 법인세율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뭐 이건 단순 세율인데요. 예. 이제 단순 실제로 이 세율이 실효 세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명목 세율입니다. 뭐 보면 독일이 월등히 높습니다. 독일이 29.6%고 예. 미국이 28%, 일본이 25.2%, 예. 한국이 22%. 일본도 지금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콩, 우리 아시아에서 대만, 우리하고 싱가포르. 경쟁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단순 세율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이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총 예. 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예. 한국이 2위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죠? 노르웨이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9% 정도 되는데요. 예. 한국이 14%입니다. 14%. 예. 뉴질랜드 13.8, 룩셈부르크 12.4.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 법인세율은 높지만 예. 실제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지 않습니다. 저기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명목 세율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공제, 뭐 네, 면세, 그렇습니다. 뭐 해서 이제 실효 세율이 있고 뭐 투자했을 실제로 때 뭐 혜택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예. 또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는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예. 실제 그 나라 국가별 총조세 차지하는 법인세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르웨이가 20.9 높군요. 예. 한국이 2위로 14%. 그러니까 예. 한국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을 전체 많이 낸다고 세금에 하죠. 대한 예. 부담이 많다 이렇게 예. 되는 거군요. 예, 이제 단순 법인세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뭐 좀 높은 것처럼 좀 별로 예.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제적인 기업들의 부담은 굉장히 높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죠. 지금 영국 GDP가 얼마나 됩니까? 영국 지금 1인당 GDP를 보면 이게 이제 그것도 표를 한번 좀 예, 보여주세요. 각 국가마다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각 기관마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세계은행 기준입니다. 세계은행 기준인데 영국이 4만 967달러입니다. 영국이 4만 달러 조금 예. 넘었고 일본이 3만 8천 달러. 예, 일본이 4만 5천 달러까지 갔다 좀 줄었죠. 예. 우리나라가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 4만 6천 달러, 예. 독일이 4만 달러 가까이 되고요. 뭐 예. 싱가포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은 뭐 월등히 낮긴 하지만 예. 뭐 1인당이니까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도 한국의 기업들이 GDP 규모로 봤을 때도 부담을 법인세 예. 비율이 좀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경제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GDP는 뭐 예, 요즘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 원래 영국 정부가 예상한 경제 성장률이 예. 2.5%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오늘 오지 오스번 재무장관이 의회 인사하면서 성장률 청구액체를 0.1% 포인트 낮춰서 올해는 2.4%, 내년에 2.3%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예, 2.8로 2.8로 잡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영국 같은 4만 경우- 달러대에서 2점 뭐 얼마하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나죠. 영국은 뭐 이미 조금 예전 전에 그 수본 개혁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네. 보여주시죠. 그 앞에 있던 그 그림을 보면 세금 다시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재 6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 상속세 면세를 좀 많이 해주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파운드면 17억 4,500만 원입니다. 100만 파운드. 그 17억 우리 돈 18억 정도까지는 면세해 주는 겁니다. 상속세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른쪽에 임금은 보니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2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시간당 6.5파운드에서 예. 7.2파운드로 올리겠다. 1파운드가 얼마죠? 지금 7.2파운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생활임금제라는 게 없습니다. 예, 최대 그렇군요. 우리나라처럼 예. 21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당 6.5파운드, 예. 하나로 하면 11,360원 정도. 11,360원. 예. 예. 예, 6.5파운드의 최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상은 현재는 21세였는데 2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예. 이제 내년에는 7.2파운드, 약 12,57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리겠다. 예, 2020년에는 9파운드.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외신들을 보면 이번에 오스본의 세제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는 소위 이제 전통적인 좌파 그룹에서 주장해 왔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안아주고 네. 그 대신에 복지는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또 원래 법인세를 이 임금 부분은 노동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받은 거군요. 예, 마지막에 어제 오스본 장관이 이 얘기를 했더니 영국 의원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좌파 노동당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복지하고 세금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임금을 좀 올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참 영국다운 예. 발상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오스본 개혁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보수의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일부 노동당에서 주장해 왔던 안을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참 영국의 젊은이들이 정치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정치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들어지게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참 우리나라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영국에는 지금 그 캐머런도 그렇고 오스본도 다 40대들입니다. 40대들인데 40대가 이렇게 영국 총리, 재무장관 그다음 거치면 그다음 총리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갑니다. 그럼 당 원로는 뭐 하냐면 당 원로는 이제 캐머런이나 오스본 같은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예 스카웃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소위 좋은 대학교에서 머리 좋고 장학금 받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당에서 훈련시켜서 보수가치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에 내보내서 초선 때 장관을 시키고 재선을 하면 바로 이제 당 지도자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후선으로 물러나면서 원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선수 따져가지고 뭐 위원장이라도 해먹으려고 그러면 재선이라도 돼야 되고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해서 원내대표가 되었겠습니까? 그저 안전빵인 출마의 위험도 없는 대구에서 몇 선을 했다는 오로지 그거 하나로 선수로 봉숭아학당처럼 원내대표도 되고 상임위원장도 되고 다 그냥 선수로 무슨 조폭 조직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국 정치를 보십시오. 그 캐머런도 그렇고 오스본도 다 40대입니다. 40대 젊은 친구들이 이런 개혁안 멋지게 만들어서 들고 나오죠. 참 이런 정치를 우리는 좀 언제나 볼 수 있겠는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영규 위원 모셔서 세계 중산층 동향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침 재밌었던 게 CNN 머니 같은 데서는 중산층이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저 부자가 얇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 흔히 얘기하죠. 컵에 물이 반이 담겼을 때 어떻게 네. 봅니까?
반밖에 그렇군요. 없다. 또는 반이나. 반이나 있다. 예. 뭐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딱 사실은 거의 같은 기사였죠. 같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가지고 타이틀을 예. 뽑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예. 오늘 낮에 그 석간 신문 타이틀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명 중 7명은 가난해. 가난해.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퓨 리서치라는 그 미국의 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요. 뭐 예. 퓨 리서치 하면은 미국 대선 즈음에서는 아주 퓨 리서치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미국 언론에 예. 많이 보도가 됩니다. 상당히 뭐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뭐 갤럽 이상 가는 그런 예. 조사기관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그림을 좀 ESC 제가 먼저, 예, 그거 제가 누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여기서 제가 바꿔야 되는데 요거 제가 안 보시면요. 바꿔봤습니다. 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몇 가지로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것은 이 퓨 리서치라고 하는 것의 홈페이지 자기들이 속에 이제 붙인 제목이군요. 그렇죠. Poverty plunges from 2001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난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나 And the global middle 예. income population increases, but most people remain low 예, income이군요. 그렇죠. 중간 소득층은 늘었는데 예. 그러나 이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구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빈곤은 줄었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미들 인컴은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시면은 이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29%에서 이 푸어라고 하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층. 예. 이것이 29%에서 15%로 줄었다. 줄었군요. 10년 사이에 엄청난 예. 변화죠.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이 Poverty plunges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이 로우 인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2달러에서 하루 10달러로 생활하는 우리 예. 돈으로 따지면 뭐 2,000원에서 뭐 달러당 1,000원이라 그러면 2,000원에서 10,000원 이걸로 생활하는 이 저소득층이 예. 50%에서 56%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중간 계층 10에서 20달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7에서 13% 거의 사실 두 배로 늘었죠. 미들 인컴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이라고 번역해서 오해를 사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 소득층, 중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퍼 미들 인컴은 이건 뭐 중상층, 우리 흔히 중상층이군요. 얘기해요. 그리고 하이 인컴 하면 뭐 이건 고소득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었는데 뚜렷한 거는 이 빈곤층이 극빈층이 대폭 줄었다. 크게 줄었다. 그리고 이 줄어든 인구의 상당수는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당수가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고 그렇군요. 옮겨갔다고 볼 수 있죠. 좋아졌군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로우 인컴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개선됐다. 그렇습니다. 가난 특히나 극빈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9%에 15% 그래서 거의 이 절반이나 줄었는데. 15% 여기 극빈층과 이 저소득층 56% 합치면은 71%가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석간의 타이틀이 열의 7명이 아, 여전히 거기서 나온 거군요. 이 중간소득 이하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보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요 통계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지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그 빈곤율 가장 높은 데는 역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인데 여기 보면은 그 빈곤율이 이 40% 이상은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고 요즘 짙은 색은 이 중국을 비롯한 이런 데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높은 데는 이제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나라 80%. 가장 뭐 미국은 2%.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흰색으로 돼 예,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흰색이고 일본도 흰색입니다. 이건 예. 노 데이터입니다. 노 데이터랑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구 1억 3천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사우디 인구 2,500만 정도 되는데요. 사우디도 빠져 있고 여기 그 빠진 나라가 바레인, 많군요. 요 아프리카에도 중동의 빠져 부국들이 있고.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근데 이 보니까 빠져 있는 예. 거는 2001년도에도 빠져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숫자에 빠져 있어서 예. 이 퓨 리서치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를 61억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근데 실제는 그보다 더 많죠. 예. 적어도 몇억 명이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 숫자를 더한다면은 지금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중산층이 한 20억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근데 실제 보니까 17억 명, 그러니까 중간소득층 이상, 중간소득층, 그다음에 중상층, 중상, 고소득층까지 하이어 인컴. 예, 다 합쳐서 소위 말하는 29%, 그게 17억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각보다 작고 가난하다. 이런 것이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타이틀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일본이나 한국,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포함한다면은 적어도 20억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그 조사에서 이런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어떤 신뢰성에 조금 좀 예. 흠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인구로도 좀 분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로도 분석이 됩니다. 이거 4번인가요? 이거는 아까 그 퍼센테이지 그대로 나온 거고요. 줄고 넣은 거군요. 예, 그 아까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29에서 15, 50에서 예. 56 이렇게 간 거고요. 인구로서 보시면 여기 딱 나오네요. 이게 전체 이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전체 인구는 6억 7,400만 명. 이게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1000만, 억. 6억 7,400만 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들이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이 빈곤 지역에서는 6억 7천만 명가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 저소득층에서는 6억 9천만 명. 그럼 거의 비슷한 숫자지 않습니까? 또 예. 대거 이동을 했다. 또 상당 부분 이 지역에서도 늘어난 인구가 있고 여기도 늘어난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여기에 상당수는 일로 이동했고 또 여기에 상당수는 이쪽으로 이동했고 여기에 상당수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한번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거 예. 인구 요인이고 이건 소득 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6억 7,400만 명 늘었는데 예. 빈곤 지역에서 인구 늘어난 건 약 2억 명인데 소득으로 인해서 이 극빈층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8억 6,7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그 국가들의 그 지역 그 저소득층을 해당되는 사람들은 3억 3,600만 명 정도 인구는 늘었지만은 예.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또 인구는 4,900만 명밖에 중간소득층이 안 늘었는데 이 숫자는 3억 3,600만 명이 늘어난 예.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느냐? 역시 짐작하시듯이 그 아시아와 사우스 퍼시픽 이게 2001년이고 2010년 이 보시면은 지역에서 미들 인컴 인구, 그러니까 중간층 소득 인구가 2001년에는 아시아와 이 남태평양 이 지역이 31%였는데 2011년에 51%를 좋아졌군요.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의 빈곤층이 대거 이 중간층으로 올라갔다. 합류하면서 예. 반면에 이쪽 보시면은 유럽이 상당히 이게 높았는데 오히려 유럽은 이 비중이 줄었죠. 이 비중이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는 8%에서 오히려 6%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밑에서 더 올라오지 못했다는 측면. 이것이 이제 역시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에 빈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이 많이 해소되고 가난한 자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위층으로 이렇게 옮아가고 있다고 하는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상한 제목 달아가지고 캠페인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미들 인컴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 중간 소득 이렇게 번역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중산층이라고 번역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독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간층이 저거밖에 안 돼? 13%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야? 상류층 아니면 빈곤층 아니 빈곤층이잖아. 그러면 상류층이 무슨 뭐 몇십 프로 되지는 않을 거고 예. 대부분이 빈곤층이구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가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계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에 이렇게 딱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우리 오영기 위원께서 예리하게 이 숫자를 분석해주고 통계를 밝혀서 우리들에게 이 참된 통계 분석, 그 예리한 눈을 길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그 이혼율 가지고 우리를 아주 참 재밌는 숫자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 중간 소득, 미들 인컴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퍼버티, 가난한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좋은 자료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하나 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가는 거죠. 왜 안 나간다 이거? 주필님, 저 그러면 뉴스에서 이거 한 거 나오는데 중산층, 중간소득계층을 바꿔서 나를 좀 집중해줘.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 볼펜 확 던질 거다 다음에. 네, 한국경제신문 광고였습니다. 뉴스를 또 몇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국제 뉴스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생산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억 8,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고조되던 3월과 4월에도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8%, 19.7% 늘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3년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총 8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세계 중간소득계층이 10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소득이 10에서 20달러인 중간소득계층 비율은 2001년 7%에서 2011년 13%로 증가했습니다. 또 하루 10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빈곤계층은 세계 인구의 71%를 차지하며 2011년 79%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간소득계층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뜻하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과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붙는 CDS 프리미엄은 59.37bp로 올해 2월 이후 최고로 올랐습니다. 이는 그리스 사태와 중국 위기가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120억 파운드의 복지 지출 삭감 방안을 현지 시간 8일 공개했습니다. 삭감안은 낮은 세금, 적은 복지, 높은 임금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오즈번 장관은 그리스의 위기 상황을 보라면서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 몇 가지 정리한 뉴스를 봤습니다. 박지원 열린당입니까? 이번에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과 3범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지역 구민들께서도 이제 그냥 정치를 쉬고 좀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과가 3개나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뇌물로 첫 아마 별을 다셨을 텐데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널리 알려졌으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기타는 뭐 영국 얘기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세계 중산층, 중간층 얘기도 조금 전에 오영기 의원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